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상남도의 급식 감사 강행에 대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상남도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내일로 예정된 경상남도의 국정감사에 파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구조물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승용차에 불이 날 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3년 만에 정규리그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NC는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해결 조짐을 보였던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경상남도의 감사 계획에 반발해 급식 예산 지원을 안 받겠다고 선언했고, 경상남도는 예정대로 급식 감사를 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앞으로 경남도의 예산 지원은 받지 않고 논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청의 교육청 감사가 가능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고, 도의회가 조사특위를 꾸려 학교 급식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어 중복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를 수용하니까 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그쪽에서는 다시 급식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아라, 뭘 하라라고 하면서 쭉 지금까지 미뤄왔었고. 경남교육청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상남도가 감사 근거로 들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교육감의 말 바꾸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돼 감사를 하는 만큼 중복 감사는 아니며 급식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교육청의 입장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감사를 하고 영남권 수준의 식품비도 지원한다는 계획. 어떻든 감사는 할 겁니다. 아니, 그거는 뭐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는 당연한 공무 집행 방해 아닙니까? 급식 감사를 둘러싸고 다시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정면 충돌하면서 무상급식이 내년에 다시 재개될지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경상남도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상남도가 국회의원들의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관련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버티고 있어 국정감사 파행이 우려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국정감사에서 경상남도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홍준표 도지사와 야당 국회의원들이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된 겁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이것도 무시하고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판단도 무시하고, 그리고 본인 얘기만 옳다고 얘기하면. 진주 어려운 사무는 지방사무입니다. 네. 지방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국조나 국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경상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요구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실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의 10에서 20% 정도만 경상남도가 제출해 국감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억 건 넘게 했는데 아직 지금 자료를 협조가 안 되네요. 다른 데는 협조가 아주 잘 됩니다. 특별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홍준표 지사님께서 당대표도 하시고 그때도 국정감사는 있었는데. 하지만 경상남도는 지방 고유 사무는 국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요구 자료 모두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주령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등 경남에서 많은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었다는 게 이번 국감 자료 제출 논란의 배경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방의회가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상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구조물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주차해둔 차량에서 불이 날 뻔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해 이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승용차 뒤쪽 제동등이 녹아내려 구멍이 났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범퍼도 열에 녹아내려 연기가 납니다.
경남 창원의 한 시내도로에 주차해둔 승용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을 갖다 이제 페트병으로 붓고 다 진화가 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가만히 또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연기가 또 나더라고요. 다시 이제 페트병도 갖다 붓고. 원인은 차량 바로 옆 스테인리스 재질의 안내판. 기둥이 오목한 형태여서 반사된 햇빛이 차량 한 곳으로 모입니다. 취재진이 촬영을 위해 같은 시간대에 사고 장소에 차를 대봤는데 5분이 채 되지 않아 플라스틱이 이렇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지를 대봤더니 순간 온도가 160도를 넘고 20초 만에 불이 붙습니다. 플라스틱 판도 금세 녹아내릴 만큼 반사빛이 강합니다. 지난 6월에도 같은 장소에 주차했던 화물차에서 불이 날 뻔했습니다. 연기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쫓아오보니까 시대가 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는 주차는 안 하지요. 서울에서 스테인리스 건축 외벽 때문에 일어난 차량 피해가 첫 보고된 이후 비슷한 일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비행 입문 과정에 투입될 실습 훈련기를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공군의 모든 훈련 기종이 국산 항공기로 대체되면서 항공기와 훈련 체계의 수출 다변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비행 실습 훈련기 KT-100입니다. 최고 속도 시속 363km, 최대 비행 거리는 2020km로 서울에서 일본 전 지역과 중국, 동남아 일부 지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비행 실습 훈련기가 KT-100으로 대체되면 공군은 비행 실습에서부터 초중 고등 훈련, 전술 임무까지 모든 훈련 체계를 국산 항공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원활한 부품 조달 체계를 갖춘 국산 항공기 훈련 체계 도입으로 우리 공군은 조종사 훈련 시간은 35%, 양성 비용은 26% 절감했습니다. 특히 이번 KT-100 도입으로 해외 공군의 훈련 체계도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C-100은 지난해 한미 항공안전협정 바사 인증을 받아 미국 수출도 가능합니다. 공군에서 운영하는 운영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고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향후 수출 전망도 밝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카이는 KT-100 개발로 민수용 시장 진입이 가능해 150조 원에 달하는 국내외 민항기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3년 만에 정규리그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는 18일 마산야구장에서 플레이오프 1차전을 시작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전합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정규리그 2위를 확정했습니다. 시즌 전 중위권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김경문 감독의 믿음의 리더십에 선수들이 똘똘 뭉친 결과입니다. 국내 프로야구 처음으로 9명의 타자가 규정 타석을 채우며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 열심히 전력 질주하면서 선수들끼리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기록으로 이렇게 남게 돼서 그냥 기쁘고. 테임즈가 국내 프로야구 처음 시즌 2차례 사이클링에 40홈런 40도를 하는 대기록을 달성하는 등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또 투수의 커가 19승으로 다승 1위, 교체 선수 스튜어트도 방어율 2점대로 선전했습니다. NC는 오는 18일 마산야구장에서 플레이오프 1차전을 벌입니다. 지난해 준 플레이오프전 탈락을 보약으로 삼아 한국 시리즈 진출과 우승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수들 그리고 다 팬분들과 함께 즐겨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오래 가려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C 다이노스 지금 정규 시즌 정말 잘해왔고요. 한국 시리즈까지 우승하면 좋겠습니다. NC 다이노스 화이팅! 지난 2013년 1군 무대에 올라 3년 만에 정규리그 준우승까지 달성한 NC. 이제 대망의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전력 질주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오늘 오전 김해시청 도시개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에는 광역수사대 수사관 10명이 투입돼 김해 지역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서류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조직폭력배가 중간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홍준표 도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여영국 경남도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영국 의원은 지난 4월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홍 지사의 해외 부동산 보유 의혹을 제기하고 경상남도 통상자문관이 지사의 아들 유학에 도움을 줬다고 말해 홍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여 의원의 본회의 발언 이후 정장수 도지사 비서실장이 홍 지사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간이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중금속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함안의 모 초등학교에서 비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먹는 물에 대한 불안 요인은 없어야 한다며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중금속은 체내에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오염물질이 있으면 해당 자치단체에 강력하게 대책을 요구해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의 학계와 산업, 금융계 주요 인사들이 오늘 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권순기 경상대 총장과 조용승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김진국 농협 경남본부장 등이 참여했고 청년희망펀드는 청년 실업 해소와 좋은 일자리 제공 등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전현직 경영진이 부실한 경영 성과를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며 낸 진정서를 특수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2분기에서 3조 원대의 적자를 내면서 그동안 경영진이 회사의 경영 실적을 축소 은폐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선업계 상황을 현장 점검합니다. 거제시는 오는 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거제 삼성호텔에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